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네. 그,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크게 ADS CFT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목에 이제 중력 관련해서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그거를 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발표로 준비된 건 많지 않아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저 학생이 와가지고 저 미팅 하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뭐 컨셉이 매니폴드 뭐 차트, 풀백, 푸시퍼드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매니폴드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매니폴드를 왜 다루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공면 위에서의 미적분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페이스 타임은 이제 스페이스 타임 매니폴드라는 그런 매니폴드라는 컨셉 위에 스페이스 타임을 이제 인베드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폴드를 이제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정의, 정리, 증명 약간 이런 느낌이고 증명은 최대한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좀 결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매니폴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매니폴드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로컬리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생긴 오브젝트를 이제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수학적인 장치들도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해야겠다. 보시면 어, 뭐 패치라는 말도 있고 뭐 MBD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MBD는 네이버후드라는 걸 나타내고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한 점에서 뭐 근처에 있는 점의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근처인지는 명확히 하진 않았고 그래서 어떤 패치들 같은 건데 그 패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패치들 하나하나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D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컬리 M인데요. 제가 이 필기가 좀 약간 뮤처럼 생겨서 컬리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패치들을 이렇게 서메이션 해놓은 거를 이제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작은 패치들 하나하나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작은 패치들을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게 매니폴드 상에 위에 한 점을 우리가 흔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x뮤라는 코디네이트를 도입해서 그 매니폴드 위에 한 점을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코디네이트 시스템들을 차트라고 부릅니다. 차트. 그래서 이런 차트들의 모임이 이제 매니폴드를 기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패치를 이렇게 붙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 뭐 죄송한데 네, 네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그러면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네 UA가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 아니라 각각의 지금 코디네이트라는 거죠? 네 코디네이트입니다. 어,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그 UA 자체는 패치입니다. 패치. 그러니까 점의 집합. 점의 집합. 네, 그리고 점의 집합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 점의 집합들은 RD처럼 생긴. RT처럼. 그러니까 아, 이게 U1이고 이게 뭐 U2고 이게 뭐 U3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전체 매니폴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패치들을 모아놨다고 했을 때 만약에 패치들이 오버랩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제가 그려드린 경우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매니폴드라는 걸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오버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다른 정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른 정보를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먼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오버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차트를 도입해서 이 매니폴드 위에 한 점,
P를 그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X뮤라는 코디네이트인데 A라는 패치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는 요 표기를 간단하게 P점이 X뮤라는 코디네이트인데 A 패치 위에 있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요 코디네이트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어떤 매니폴드 위의 점을 하나의 좌표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R2 평면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점을 요 점이랑,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는 요 점이랑 얘를 2,3, 정확하게는 뭐 2x 햇 더하기 3y 햇이라는 점과 1대1 대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3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요 그림을 떠올릴 수 있듯이. 그래서 네, 똑같이 요것도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요 매니폴드도 당연히 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원투원 맵이 되기를 리콰이어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좌표만 얘기했을 때도 매니폴드 상의 점을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래핑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게 A라는 차트로 P점을 표현했을 때 코디네이트랑 B라는 차트로 P점을 코디네이트로 표현했을 때 그게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오버랩된 부분에서 어떤 차트는 다른 좌표를 주고 어떤 좌표는 다른 좌표는 주더라도 어떤 차트는 다른 점을 주고 다른 차트는 또 다른 점을 주면 그거는 일관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페어의 차트에 대해서도 같은 점에 대해서는 같은 매니폴드의 점 P를 줘야 된다. P 프라임이 아니고 같은 P를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요구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B라는 차트로 X뮤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나타냈을 때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다른 차트의 함수겠죠. 왜냐하면 한 점을 A 차트로도 기술하고 B 차트로 기술을 했는데 이 같은 점을 나타내야 되니까 한 차트는 다른 차트의 함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이런 질문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저게 네. 오버랩 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도 저게 성립을 할 수가 있나요? 요 조건이요? 예, 저, 위의 아, 조건이 맞습니다. 네. 그 성립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그림에 보면 U1하고 U2의 겹치는 부분 여기잖아요. 이렇게 지워지죠. 네. 그러면 요 파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U1의 경우에는 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이제 U1과 U2에서 U1에 겹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근데 요 부분에서는 이제 좌표가 U1의 차트는 좌표를 여기만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U2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는 오로지 U1만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2는 요 점을 기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런 문제가 뭐 요 B의 차트를 A 차트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매니폴드 위에 오버랩된 부분에서만 이런 기술이 허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물리를 할 때 뭐 스무스 매니폴드니 뭐 컨티뉴어스한 매니폴드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오버랩된, 이게 왜 자꾸 지우개로 바뀌죠? 오버랩된 부분에서 이렇게 B 차트의 코디네이트가 A 차트의 함수로 기술되는 그 함수가 스무스 펑션이면 이제 그걸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스무스 매니폴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박스, 파란색 박스 자체가 이제 매니폴드의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한 정의인데요. 정리하자면 이제 매니폴드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휘어져 있는 어떤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로컬하게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로컬하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보이는 그 패치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매니폴드인데 그 패치들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그 원투원 매핑이 되도록 오버랩된 포인트, 매니폴드의 포인트가 잘 기술되어야 된다. 그 자리라는 거는 다른 차트가 다른 차트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함수가 스무스하면 그걸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한다. 네, 이게 매니폴드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예시를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못했고요.
그래서 매니폴드의 이그젠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매니폴드입니다. 그게 RN이라고 보통 저희가 흔히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니폴드는 어떤 패치들의 어떤 서메이션인데 그 패치 자체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자체는 매니폴드의 정의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당연히 매니폴드고요. 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그 패치가 글로벌 패치라고 해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그 로컬하게 유클리디안인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유클리디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치 하나만 있어도 매니폴드가 기술이 됩니다. 흔히 이제 보통 공면은 패치가 여러 개 붙여야 이제 전체 매니폴드를 기술하는 건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그냥 그 패치 하나 자체가 매니폴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패치가 있고 그래서 글로벌한 이제 매니폴드 구조를 가진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제 투스피어인데요. 그래서 투스피어는 그 제가 기술의 힘을 빌려서 네. 아, 이건 너무 좀 그렇다. 투스피어는 이렇게 구가 있으면 뭐 많이 예제를 보셨을 것 같은데 요 뭐 북극점에서 보면 로컬하게 이런 탄젠트 플레인 같은 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뭐 R2처럼 보인다. 또는 뭐 여기서 로컬하게 여기도 R2처럼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치들을 모아놓으면 구가 된다. 그래서 구도 S2도 매니폴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도 지구라는 S2 위에 살지만 평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 평평설이 생기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패치들이 모아져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2는 휘어져 있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다르게 이런 글로벌 패치가 하나 존재하지 않고 로컬한 패치가 적어도 두 개 이상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북반구를 이렇게 덮는 그러니까 요로 잠시만요. 여기를 커버하는 패치가 하나 있고 왜 치우지? 그리고 여기를 커버하는 패치가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두 개 이상 있어야 되고 하나로는 다 커버를 할 수 없어요. 그거 왜 하나로는 안 되냐 이런 거 뭐 계산해보고 이런 것도 나름 재밌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 S2가 하나로 커버 안 된다는 사실이 물리적으로 뭐 디락 모노폴인가 그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매니폴드의 이그젠플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를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매니폴드 위에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요. 왜 함수를 정의하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매니폴드를 왜 하냐고 말씀드렸을 때 공면 위에서의 미적 분학을 하는 거거든요. 공면 위에서 미적 분학을 하려면 일단 공면은 정의했어요. 매니폴드를 정의했고 그러면 미적 분학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함수의 미적 분학 미적 분학 자체가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면 위에서 함수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고 펑션을 정의하는 게 그래서 이 매니폴드 위에서 정의된 펑션은 그냥 간단하게 이 매니폴드 D 디멘전을 매니폴드 제가 디멘전이 뭔지는 매니폴드의 디멘전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뭐 우리가 S2 같은 건 2차원 매니폴드라고 하고 R3 같은 건 3차원 매니폴드라고 하듯이 그런 단순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D차원 매니폴드의 한 점 P점에 대해서 펑션이라는 거는 그 P점을 받아서 어떤 숫자를 주는 어떤 매핑을 펑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함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U1, U2 차트에 대해서 겹치는 점에 대해서 이 P점이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A 차트로 P점을 기술했을 때의 함수 값과 P점을 B 차트로 기술했을 때의 함수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함수가 잘 정의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차트로 했을 때는 함수 값이 7이고 B 차트로 했을 때는 함수 값이 5면 그 함수는 그 접한 부분에서 이상하게 함수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well-define을 위해서는 이런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여기 F 틸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차트가 달라지면 함수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이퀄이라는 게 함수 값, F까지 대입한 함수 값이 같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 자체는 매니폴드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숫자를 대응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 웰 디파인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치 자체가 로컬하게 디파인 되는 거고 함수 자체는 글로벌리 한 점마다 한 숫자를 대응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정의가 돼 있고 뭐 당연하지만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면 포지션 P 그러니까 어떤 매니폴드 상에 있는 P점에 대해서는 초이스 오브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관계식 자체가. 그래서 또 노트할 점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다른 걸 하겠지만 함수에 대해서는 오버래핑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건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 함수 값이 같다는 조건. 왜냐면 다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함수를 스칼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스칼라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은 값만 주면 된다. 하지만 뒤에 뭐 벡터나 텐서를 다룰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이제 제가 앞으로 사용할 노테이션은 요런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F를 P점에서 이제 이벨리에이트를 한 거고 이 P점 자체가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X의 함수일 테고 이걸 단순하게 그냥 쓰면 X 코디네이트로 나타낸 F의 함수값인 거고 이 코디네이트 자체가 포인트에 의존을 하겠죠. 포인트가 달라지면 코디네이트 라벨도 달라질 테고 그래서 fx 펑션 오브 p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니폴드를 정의했고 매니폴드 위해서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미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미분은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어떻게 정의되냐? 그러니까 공면 위에서 미분 어떻게 하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은 이제 편미분이 정의되는데 편미분의 정의는 이제 로컬 차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편미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익숙하신 폼일 텐데 만약에 x 뮤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코디네이트들은 다 픽스를 하고 x 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이제 취하고 리밋을 택하는 거죠. 근데 요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중요하게 노트해야 될 점이 요 편미분을 할 때는 엔타이어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요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편미분을 정의할 때 그냥 XView 코디네이트만 바꾸고 나머지는 고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나머지를 고정한다는 것 자체가 나머지를 다 클래리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뭐 X1, X2, X3라고 할 때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고 하면 X1과 X3를 픽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픽스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Y, G 할 때 X, Y, G를 다 클래리파이를 해야 되고 R, 세타, 파이 이런 것도 다 클래리파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X 플러스 Y로 주어졌을 때 얘를 XY 코디네이트라고 봐가지고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G라는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서 XG 코디네이트 상에서 편미분을 한다고 치면 F를 X로 미분하면 0이 나오거든요. 이 이유가 코디네이트를 코디네이트 디펜던트하게 편미분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뭘 픽스하냐가 달라지잖아요. 코디네이트가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미분을 할 때는 먼저 코디네이트를 다 쓰고 거기서 이제 편미분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혹시 네. 오소고날리티만 주어지면 괜찮나요? 오쏘고나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편미분이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요게 이제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미분의 경우는 요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오쏘고나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수 매니폴드 상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함수의 편미분까지 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벡터를 정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칼라 펑션을 정의했고 그다음에 벡터를 정의할 건데 이 벡터는 좀 트리키한 게 여기서도 기술이 돼 있지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RN 스페이스에서는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 말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2 평면상의 어떤 한 점이 어떤 이런 q 투플 그러니까 두 개의 순서쌍으로 주어진 요 순서쌍과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라서 벡터 에디션이 웰 디파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더하기 벡터에서 벡터가 잘 나거든요. 좌표 캐릭터에서. 왜냐면 그래서 코디네이트 자체가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코디네이트라는 건 여기서는 코디네이트 벡터라는 의미고요. 요런 벡터요. 네, 그래서 벡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면 위에서는 그런 공면 위에서는 코디네이트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니폴드 상의 P점을 코디네이터로 나타내는 파라미터지 벡터라는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매니폴드 위에 한 점과 매니폴드 위에 한 점을 더한다고 매니폴드 위에 한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듀티풀이라는 디디멘저널 매니폴드에 대해서 뭐 1, 2, 7, 6, 이렇게 땡땡땡 있을 거 아니에요? 좌표 순서쌍이. 그게 이제 벡터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벡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시가 S2가 아까 매니폴드라 말씀드렸잖아요. 매니폴드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R2나 R3 같은 그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닌 가장 간단한 예시인데 그 위에서 저희가 요 점을 뭐가 좋을까요? 뭐 X, Y, Z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나타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요 P점을 북극점이라고 하면 북극점이라고 하면 북극이라고 하면 요 P점을 X, Y, Z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면 P가 0,0,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위도가 한 45도 되는 지점을 이제 뭐 Q점이라고 하면 점은 뭐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주고 여기를 루트 2분의 1, 2분의 1로 주면 되나? 루트 그냥 코사인이라 하겠습니다. 코사인이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고 여기 뭐 적당히 앵귤러 베리어블 있겠죠. 그 아지메트 앵귤. 그러면 요 좌표 벡터랑 만약 벡터라고 하면 요 좌표 벡터랑 요 좌표 벡터를 더하면 요 점이 나오잖아요. 요 점은 구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그래서 요 말이 매니폴드 상에서 포지션 벡터랑 매니폴드 상에서 포지션 벡터를 더한다고 매니폴드 상에서 포지션 벡터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요 의미. 그래서 매니폴드 상에서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좌표 우리가 흔히 좌표 벡터라고 하는 게 공면 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좌표 벡터라는 개념은 없고 매니폴드 상의 한 점은 그냥 좌표로 라벨된다. 네, 딱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매니폴드 상에서 벡터가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질문은 매니폴드 상에서 벡터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로 가겠죠. 그래서 뭐 가장 자연스러운 모티베이션은 뭐 우리가 벡터 하면 뭐 흔히 적벡터 또는 뭐 벨로시티 벡터 같은 걸 아니까 어떤 트래젝토리를 생각한 다음에 벨로시티를 정의하는 겁니다.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런 벨로시티를 정의하면 그게 이제 뭐 에로를 주겠죠. 그래서 그 에로가 이제 벡터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좌표 벡터가 아니고 적 벡터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정의의 문제는 아니고 약간 아쉬운 점이 이제 어떤 트레젝토리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매니폴드 예를 들어 구 같은 게 있고 구 위에 접 벡터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구 위에 어떤 경로를 생각하고 그 위에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 요 탄젠트 벡터를 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 자체는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를 이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런 정의는 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되게 셀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능한 적은 가정으로 정의를 하고 싶어 해서 이제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탄젠트 벡터를 이제 매니폴드 정의만 이용해서 매니폴드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떤 기분 포인트에 대해서 매니폴드 상에서 어떤 기분 포인트에 대해서 인피니티시멀한 데리베이션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 방향으로나 이제 뻗을 수 있고요. 약간 그레디언트처럼요. 뻗었을 때 그 뻗은 접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들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거든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고 걔를 이제 자연스럽게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매니폴드 상에서 좌표는 벡터가 될 수 없지만 어, 매니폴드 상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그 접평면 자체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거를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폴드의 정의상 매니폴드는 로컬하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볼 수 있댔잖아요. 그래서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들, 원소들은 이제 RD의 원소처럼 벡터 덧셈을 하고 뭐 실수배를 하고 뭐 뺄셈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어떤 벡터 덧셈, 뺄셈, 뭐 실수배 이런 것들을 칼큘러스 온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매니폴드 상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정의하고 그 탄젠트 플레인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거기서의 벡터 연산을 이제 칼큘러스 온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하는 목적은 매니폴드 상에서 벡터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탄젠트 플레인에서 이게 RD니까 이런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그레디언트의 어떤 v 벡터에 내적을 한 거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 식을 봤을 때 만약에 f가 임의의 함수고 우리가 이 좌변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v에 대한 걸 다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주어져 있고 요 값이 주어져 있으면 요 f가 임의로 변하면 모든 v 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알면 벡터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벡터 v 자체를 단순히 크기랑 방향을 가진 화살표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또 미분 오퍼레이터로 정의합니다. f의 액팅한.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f의 v 닷 그레디언트가 액팅하는 것처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v라는 벡터는 f를 이제 도메인으로 삼는 어떤 오퍼레이터인데 그거는 f를 v뮤 파셜 x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v라는 오브젝트 벡터를 v뮤 파셜 x뮤 라운드 x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벡터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게 컴포넌트고 이게 베이시스. 그것처럼 요 v라는 벡터를 이게 v의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게 베이시스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파셜 x뮤를 벡터 필드의 이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네,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벡터냐? 벡터는 크기랑 방향을 가진 뭐 그런 건데 뭐 갑자기 미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벡터의 정의랑 뭔 상관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f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임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의 함수 자체에 좌표 자체를 대입할 수 있거든요. 좌표 함수도 함수니까.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f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요 XU에 대한 벡터는 V뉴 내적 파셜 X뮤 파셜 XU거든요. 요거 이제 체인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다 뮤를 주니까 요거 계산하면 VU가 나오죠. 그러니까 X뮤를 넣으면 VU를 주는 함수인 거죠. 벡터가. 실제로 이게 저희가 말하는 벡터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를 오퍼레이터로 정의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한 정의는 아니다라는 어떤 이그잼플이고요. 그러면 이제 벡터를 정의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벡터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well defined 돼 있는 어떤 퀀티티인데 이게 잘 정의가 돼 있는지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벡터를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좌표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체인 룰입니다. 체인 룰. 그래서 아까 어떤 벡터 V를 정의했을 때 벡터가 V뮤 다음 라운드 X뮤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V 자체는 인베리언트 합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자체는 안 바뀌고 그러면 요 좌표를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요 파셜 X뮤가 뭐 X 틸다라는 다른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기술되면 우리가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디네이트 변환된 코디네이트에서의 어떤 벡터 기술은 V 벡터를 뭐 V 틸다 알파, 뭐 파셜 X 틸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랑 맞추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V 틸다 알파는 VU를 이렇게 X 틸다에 대해서 X를 편미분한 거로 주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벡터의 정의라고 하면 벡터라는 건 코디네이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는 걸 벡터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벡터 자체는 어떤 코디네이트 변화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한 거고 그걸 베이시스로 V뮤 파셜 X뮤로 쓰게 되면 얘 체인 룰에 의해서 벡터 컴포넌트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정의를 하면 뭐 벡터도 그렇고 텐서도 그렇고 이제 되게 그냥 인트린시컬리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베리언트한 양을 놓고 베이시스를 놓고 체인 룰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주는. 또 그 다음 예시로 뭐 컨트라베리언트 텐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벡터를 텐서 프로덕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베리언트한 코베리언트 텐서라는 게 있으면 걔는 이런 컴포넌트 곱하기 베이시스 이렇게 벡터 하나의 베이시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텐서 프로덕트로 해가지고 뭐 n개를 썼다. 그럼 이 W 자체는 인베리언트한 오브젝트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만약에 x를 x 틸다로 코디네이트 변화를 하게 되면 요 값들이 체인룰에 의해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의 팩터가 다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요 W 뮤1부터 뮤n까지라는 요 컴포넌트는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요 텐서의 변환도 결국 벡터를 여러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요 결국엔 똑같이 체인 룰로부터 텐서 컴포넌트의 변환 룰이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원폼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어, 이 원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벡터의 듀얼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원폼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그 아까 벡터를 정의할 때 여기서 어떤 벡터는 벡터 컴포넌트 곱하기 요 베이시스로 주어진다 했었어요. 요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베이시스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그 편미분의 룰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우리가 디퍼런셜 원폼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요 dx 람다라고 하는 것은 요 베이시스 펑션과 요거 dx 람다라는 어떤 요 값을 이게 페어링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뭐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뭐 내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매트릭이 정의되지 않아서 내적이 없긴 한데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내적하면 요거의 룰에 의해서 이렇게 델타로 나오는 이런 어떤 내적, 소위 내적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 요게 아까 벡터의 베이시스를 이룬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내적한 게 델타라는 어떤 되게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니까 요거 자체도 어떤 베이시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어떤 거의 베이시스가 되고 원폼이지만 얘도 이제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들은 요 페어링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페어링을 가지는 관계를 가지면 보통 듀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폼은 이렇게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아까 원폼 베이시스고 그런 파셜 미분에 대해서 이런 코에피션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원폼은 요거 곱하기 요 베이시스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원폼과 벡터의 페어링 이것도 원폼과 벡터의 페어링은 이렇게 뭐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정했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페어링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이런 델타 뮤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원폼의 베이시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벡터랑 원폼에 대한 거는 각각의 성분을 이제 곱하는 이게 완전 내적같이 생겼죠. 그래서 내적처럼 둘의 관계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게 넘버거든요. 그러니까 넘버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벡터라는 것과 원폼이라는 것을 페어링을 하면 넘버가 나온다는 게 요 결과 자체는 이제 뭐 넘버라는 것 자체가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양을 준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페어링이 넘버라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벡터 스칼라 펑션을 정의했고 스칼라를 정의했고 벡터를 매니폴드 상위 위해서 정의했고 그 벡터라는 만약에 그게 벡터라면 벡터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따라야 될 테고 그래서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체인 룰로부터 확인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벡터의 듀얼이라는 원폼이라는 걸 정의했는데 그 듀얼이라는 거는 벡터랑 뭔가를 내적해서 어떤 델타 뮤뉴 같은 되게 좋은 프로퍼티를 주는 넘버였고요. 그럼 이 원폼도 벡터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할 텐데 그러면 그 룰이 있겠죠. 그 룰이 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벡터처럼 그 어떤 원폼 오브젝트를 생각한 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도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면 요게 이제 하나의 뭐 원폼, 그러니까 람다라는 것이 람다 뮤 dx 뮤로 주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코디네이트 변환하게 되면 요 x가 x 틸다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x 틸다로 변하면 우리가 dx 뮤는 뭐 파셜 x 틸다 뉴 파셜 x 네, 파셜 x 틸다 뉴 뭐, 틸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질 테니까 이런 체인 룰을 이용해서 요 원폼의 컴포넌트의 트랜스포메이션 룰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요 원폼의 컴포넌트라는 것의 체인 룰과 벡터라는 것의 체인 룰이 정확히 반대거든요. 요 팩터가. 그러니까 요 팩터가 반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폼과 벡터를 페어링 했을 때 소위 내적을 했을 때 넘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그게 좌표 인디펜던트하고 그래서 요 페어링 자체는 이게 스테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저희가 배우는 벡터는 뭐 코베리언트하게 변하고 또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벡터가 있고 뭐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이 아까 했던 거는 콘트라하게 변하는 거고 요 룰을 따른다는 원폼은 코베리언트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폼을 제너럴라이즈를 하면 이제 코베리언트 텐서라는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베리언트 텐서는 어떤 벡터를 텐서 풀었던 하이어 랭크 오브젝트인데 그래서 S를 이렇게 정의하면 요 체인 룰을 이용해서 요 각각이 또 체인 룰에 의해서 변할 테니까 요 텐서 S
코베리언트 텐서 S의 컴포넌트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너럴 텐서에 대해서는 이런 코베리언트한 것도 있고 컨트라베리언 같은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전부가 아니고 베이시스가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리가 어떤 인베리언트한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그것들의 컴포넌트랑 베이시스가 이렇게 주어진다. 컨트라베리언트 하면 이런 파셜 베이시스가 주어지고 코베리언트 하면 이런 미분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인피니티시멀한 게 이제 원폼 베이시스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들의 체인 룰에 의해서 이 컴포넌트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이 정해진다. 그게 지금 오늘 발표의 좀 중요한 관점입니다. 벡터랑 텐서를 다루는. 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 데리버티브라는 건데 이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까 제가 공면 위에서 미적분할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면이라는 매니폴드를 정의하고 매니폴드 위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의 미분을 이제 정의했죠. 파셜 데리비티브라고. 함수의 미분을 정의했는데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함수의 미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수는 일종의 펑션은 아까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칼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런 디렉셔널 데리비티브를 벡터 또는 텐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렉셔널 데리비티브는 보통 펑션을 v 방향으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 방향 미분인 건데 그러니까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텐서를 어떤 벡터 v로에 대해서 미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해도 좀 피직스랑은 아직 거리가 있긴 한데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펑션을 벡터로 미분하는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단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두 번 취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W 요 스퀘어 브라켓 F라는 거는 펑션 F를 W 벡터 방향으로 방향 미분하라는 기호거든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걸 한 번 더 V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V에 대해서 먼저 하고 W에 대해서 한 걸 빼면 요 각각의 텀들은 아까 W를 F에 대해서 방향 미분하면 W 뮤 파셜 뮤 F가 나올 테고 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V랑 W에 대해서 방향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요런 꼴이 나오거든요. 요런 꼴. 하고 이렇게 파셜 뮤 F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 꼴 자체가 되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얘가 트랜스포메이션 룰에 대해서 well defined 돼 있구나. 잘 변한다. 그래서 플레이는 요 꼴, 요렇게 써진 꼴이 커뮤테이터처럼 썼는데 얘가 벡터라는 거고요. 이 벡터인 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요 컴포넌트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면 되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틸다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렇게 쭉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요만큼 변하게 되니까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는 것을 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가까이 텀들은 벡터가 아닙니다. 요 항도 그렇고 요 항도 안 그런 요 항도 벡터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요 항 같은 거 첫 번째 항 같은 거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요런 어떤 잉여 생산물이 남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이제 벡터처럼 이렇게 딱 변하는 건데 요게 남아요. 근데 요 빼기가 요런 시메트릭한 팩터를 이제 캔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방향 미분은 요 W는 벡터거든요.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방향 미분이었는데 이제 스칼라 함수가 아니고 W 벡터를 V 벡터로 방향 미분하는 것은 그 V W의 뭐 이걸 커뮤테이터라 부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스퀘어 브라켓 아까 정의했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자꾸 네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W랑 V를 바꾸는 거에서 안티 커뮤트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리 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를 이제 리 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할 만한 점은 이거는 뭐 체인 그 편미분의 규칙에 의해서 당연한 건데 요 알파 또는 요 베타 베이시스에 대해서 요거를 리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알파를 베타에 대해서 리 데리버티브 한 거는 자연스럽게 0이 나오겠죠. 왜냐면 아예 다른 방향이니까. 네. 그래서 리 데리버티브 지금까지 한 거는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였고 그럼 아까 저희가 벡터도 있었지만 원폼도 있었잖아요. 그럼 원폼을 벡터로 어떻게 미분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게 아까 페어링이라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게 원폼이고 이게 벡터거든요. 그래서 원폼과 벡터를 페어링하면 이게 제가 아까 넘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넘버를 v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죠. 리 데리버티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 데리버티브는 벡터를 벡터로 미분한 거고 그거의 원래 버전은 함수를 벡터로 미분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숫자니까 요 페어링한 거 자체는 숫자니까 숫자 함수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는 그냥 방향 미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미분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걸 이제 풀어서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편 요 리 데리베티브는 요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분의 되게 중요한 특성인데 그 특성을 부여를 하면 이렇게 곱미분, 소위 곱미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팩터죠. 아까 요 람다가 원폼이고 W가 벡터였으니까 요 원폼을 V 벡터로 리데리베티브 한 게 궁금했으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이걸 이퀄 놓고 풀면 원폼을 V로 리데리베티브 한 거에 알파 컴포넌트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원폼을 리데리베티브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컴포넌트로 쓰면 네, 요거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만약에 얘가 원폼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리데리베티브는 벡터를 벡터로 미분했을 때 그게 벡터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원폼을 리데리베티브 했을 때 나온 요거 자체가 원폼이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일종의 얘가 코베렌트하게 변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원폼은 코베렌트하게 변하는 텐서였습니다. 그래서 요 컴포넌트에 대해서 요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요 얘가 뭐 파셜 x 원래 요 꼴인데 요게 파셜 x 틸다 파셜 뭐 x 틸다 파셜 x 요런 너무 지저분하죠. 네, 요런 꼴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그 또 체인 룰이지 라이프니츠 룰을 써야 돼서 좀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요런 시메트릭한 파트도 요거를 잘 바꿔주면 이게 0이 돼서 요게 캔슬 되거든요. 중요한 점은 요 지금 원폼을 리데리버티브 한 거가 이렇게 쓰인다고 했을 때 컴포넌트가 얘가 요거 틸다 곱하기 요 팩터 하나로 써지거든요. 요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요 리데리버티브도 원폼 리데리버티브도 원폼이다 결과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제너럴라이즈 해서 어떤 임의의 시그마 텐서 뭐 벡터 원 뭐 어떤 적당히 K 폼이 코베렌트한 게 몇 개 있고 콘트라베렌트한 게 소위 몇 개 있는 그 텐서에 대해서 V 벡터로 방향 미분한 거 리데리티브는 그 컴포넌트가 이렇게 요 시그마 아까 있던 시그마의 컴포넌트의 요 기본적인 방향 미분에다가 각각들이 이제 리데리버티브가 콘트라베리언트한 거랑 코베리언트한 거랑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너럴 텐서를 벡터 V로 방향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고요. 그다음에 뭐 뒷배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좀 너무 수학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없으시면 뒤에 요 두 개 정도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제 요 뒤에 남은 건 뭐냐면 diffeom 오피는 설명하고 지금 리 데리버티브라는 걸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리 데리버티브는 펑션을 벡터로 미분한 게 아니고 텐서를 벡터로 미분하는 건데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지오메트리컬한 미닝이 뭐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우선 네,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혹시 그 Gravitational Force Theorist 그거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거? 뭐 섞어서 하고 있긴 한데 메인 교재는 그게 맞긴 합니다. 음, 그래비테이셔널 볼 티어리스트. 사놓고 전혀 안 보고 네. 있어서. 아, 이게 좀 저는 고민이 되네요. 이게 너무 저는 좋은데 그, 그 책이 생각보다 수학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수학적이어서 음, 이게 페노모로지컬하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학적으로만 재밌고.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 한 게 또 좀 도입부라서 수학을 쭉 깔고 가는 거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벡터를 이렇게 쓴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랭귀지를 쭉 이거를 얘기하실 거면 랭귀지를 한번 리뷰를 하는 게 나쁘지 않긴 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공부를 해도 GR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안 쓰기 때문에 별로. 음, 많이 저는 까먹어. 오늘 너무 좋았는데요. 완전 리프레시, 음. 예, 아, 리프레시 그런가요? 되는 느낌이어서, 네. 이게 사실 저도 뭐 GR을 배우긴 했지만, 코스워크 할 때는 사실 약간, 대가리에 퓨즈 안 넣고 계산만 때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게 지오메트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재밌게 감사합니다. 듣고 네. 있는데, 네. 이게, 아니, 어디서 한번 기시감이 살짝 들길래 찾아보니, 학부 때 교수님께서 상대론 수업하시면서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매니폴드 이야기는. 근데 머릿속에서 다 날아간 상태였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리프레시도 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약간, 이쪽을 좀, 수치 상대론 하시는 분들 좀 딥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그것도 볼 일이 좀 있었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 그리고 나이브한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되게 초반에 말씀하신 건데 그 투 스피어에서 네. 이게 약간 상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 개는 안 되고 두 개로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제 미천한 상상력으로는 북반구도 그렇게 유클리드 스페이스로 나타낼 수 있나 싶긴 하거든요. 반구도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나타낼 수 있냐? 네, 하나의 유클리드 스페이스로 볼 수 있는가가 질문이에요. 아, 그, 그거 아시나요? 혹시 그 복수 해석 배울 때 네, 그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이라 하나요? 그 제가 네,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맞아요. 나는데. 그쵸. 그게 그 구를 이렇게 두고 이거 그리면 되겠구나. 정확히는 북방구가 아니고 한 점 빼고 다 통째로 매핑이 되거든요. 아, 그쵸. 정확히 네. 그렇. 근데 이제 그 북반구 매핑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은 이제 그게 맞고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아니
이거를 뚫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R2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요 기억이 점에서 났어요. 네, 음, 그쵸. 네. 이 이렇게 점 이렇게 사용을 쭉쭉 하면 이어가지고 네, 점 아, 사용을 하면 네. 요 점이 V 한 점을 다 대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R2의 요 그렇죠, 그렇죠. 점이랑 V의 점이 다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반구가 R2랑 이제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원투 매핑이 되니까. 네, 그런 의미로 그렇고 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이게 근데 구가 되진 않거든요. R2가. 왜냐하면 한 점이 요 메소드로도 한 점이 비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도 뭐 한 점이 부족하든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토폴로지컬리 다르기 때문에 S2랑 R2는 네, 그런 싱글 차트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네. 제가 사실 이쪽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예제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좀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했던 계산들만 좀 다다닥 한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다음엔 좀 더 유익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뭐 충분히. 여기서 더 유익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아, 저는 그럼 저도 이게 열심히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 농담입니다. 열심히는 해야죠. 네, 근데 그냥 취지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 오늘 너무 네, 유익했다. 네. 네, 그, 지금,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일단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서. 네.